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 공상주의자 토끼 한 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여러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요즘 또 태풍 올라온다 그러잖아요. 네, 태풍이 뭐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뭐 안 온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 바비였나요 이름이? 바비는 이미 지나갔죠. 바비 이미 지나갔나요? 네, 네. 세 개 하나가 더 온다 그러던데요? 아 진짜요? 네. 영화래 그 뒤이어서 뭐 태풍이 하나 더 있다 이런 소식이 들었거든요. 네. 어쨌든 저희 방송이 이번 주에 올라가죠. 마이삭. 마이삭. 태풍 마이삭이 이제 온다. 그렇구나.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다시 상당히 심각해져가지고 다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수도권은 뭐 2.5단계까지 발령해가지고 카페 같은 경우는 네. 테이크아웃만 가능하고 식당은 9시 이후로는 다 닫아야 된다. 이렇게 그렇구나. 네. 더라고요.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그러네요. 뭐 어쩌겠어요. 조심하는 수밖에. 이 사태가 정말 좀 길게 갈 거라는 얘기도 있고, 또 이제 뭐 우리 신종플루 뭐 이런 것처럼 그냥 우리 곁에 그냥 두고 있어야 되는 영원히 거일 이제 수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네. 전망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좀 저희처럼 이제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은 뭐 그렇게 지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이 드신 분들은 워낙에 치명률이 높아가지고 그쵸. 네, 그게 좀 걱정이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들으시는 분들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마스크 꼭 네, 쓰시고. 그렇죠. 그리고 저희 댓글을 소개해 드릴까요? 고바야시 사무엘님께서 네. SF8 다들 보셨나요?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다음 에피소드 기다려집니다. 텍스트의 영상화라는 게 정말 어려운 작업인 것 같아요. 원작의 재미를 다 살리기가 참 어려워 보여요. 라고 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방송에서 다루기도 했지만 그렇죠. 또 원작이 있고 그거를 이제 영상화를 한다는 게 일단은 텍스트를 읽고 우리가 상상을 하는 거는 다들 좀 제각각이잖아요. 이미지가. 그래서 내가 상상한 이미지랑 그 영상화된 그 영상이랑 안 맞을 가능성이 훨씬 높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텍스트를 읽으면서 느끼는 뭐라고 할까요? 그런 그 순차성? 어떤 시간성? 이런 것과 영상을 볼 때 느끼는 것도 좀 다른 것 같고 오히려 좀 그 작품들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 네. 오히려 그 책의 그 원작의 구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져가지 않는 편이 네. 더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매체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네. 사실 그대로 했을 때 어울리는 이야기가 있고 아닌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우리나라의 그 영화도 그렇잖아요. 그 주호민 작가님 만화로 만든 신과 함께 네. 그것도 만화하고 내용이 거의 완전 다르잖아요. 그 소재만 따온 건가요? 약간 캐릭터도 주인공이 아예 다르고 주인공이 다르고 네. 그리고 캐릭터도 다 다르고 네. 세계관은 비슷한데 내용은 아예 다른 거의 그 작품의 주호민 작가님이 이제 그 그리신 만화에 그 변호사가 나와요. 진기한 변호사. 네네. 근데 이 만화를 그리실 때 이 진기한 변호사를 자기라고 생각하고 자기 페르소나를 입혀서 이제 그리신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영화에 이 진기한 변호사가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주호민 그 어디서 봤거든요. 주호민 작가님이 그거 대본을 읽으시는데 엥? 왜 진미한 변호사가 안 나오지? 띠용. 그래가지고 그 감독을 찾아갔대요. 네. 따지려고. 아, 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감독의 설명을 듣고 아 그렇구나 뭐 이렇게 납득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봤더라 이거를? 그러셨구나. 유튜브 같은 데서 본 것 같은데. 아, 네. 네. 하하. 아무튼 그래도 좋은 시도인 것 같아요. SF8은 다 네, 좀 정말 저도 다음 영상화도 너무 기다려지고 네. 계속 되었으면 하는 시도입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그러면 오늘 작품으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저희 오늘 작품은 엔딩 보게 해주세요라는 단편선인데요. 네. 김보영 엔솔로지죠. 작가님이랑 네. 김보영 작가님이 정말 기획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여러 가지 기획을 하시는데 다들 정말 성공적인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이 기획은 게임을 주제로 한 네. 그 실제로 게임 업계에 종사를 했던 분들이 모여서 이제 기획을 한 거죠. 그래서 게임 개발 경험이 있는 작가가 쓰는 게임 소설 엔솔로지라는 이 기획입니다. 그래서 김보영 작가님, 김성일 작가님, 김인정 작가님, 김철곤 작가님, 전삼회 작가님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봤을 때 좀 유명하신 분일 것 같은 거는 같은 분은 김철곤 작가님이에요. 그래서 SKT라는 한때 정말 유명했던 그 판타지 소설을 쓰셨고 그 다음에 모바일 버전 화이트데이 시나리오에도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5분이 쓴 5편의 작품이 실려 있습니다. 네. 다들 이제 게임을 소재로 하고 있는데 약간 시점이 다 좀 다양한 것 같아요. 게임 제작자의 시점일 때도 있고 네. 또는 게임 속 캐릭터의 시점일 때도 있고 네. 뭐 그 다음에 그렇죠. 개발자 시점도 있고 네, 또 개발하는 이야기도 다양해가지고 맞아요. 네. 그리고 어떤 게임을 개발을 하느냐, 뭐 네. 어떤 게임이냐도 좀 다 다른데 음. 모바일 게임일 때도 있고 뭐 PC 네. 게임일 때도 있고 그다음에 뭐 온라인 게임일 때도 있고 그다음에 TRPG라고 해가지고 네. 네 나오잖아요 중간에 그 TRPG 쓰시는 TRPG 작품을 아예 쓰시는 분이 이제 TRPG 속의 인물들은 어떻게 느낄까 이 TRPG 게임 자체를 그런 소재로 이제 쓰신 작품도 있고 TRPG가 뭐냐면요 뭘까요? 테이블 롤플레잉인가? 테이블탑 롤플레잉 네, 게임이라고 네, 하나요? 네. 이따가 그 작품 소개하면서 좀 말씀을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그러시죠. 성전사 마리도의 슬픔이 네, 이제 3번째 작품인데 네, 김성일 작가님이 쓰신 게 이제 TRPG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네, 네. 이때 좀 소개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될까요? 네, 뭐 차례대로 소개를 해드리면 될 것 같은데 네네. 저예산 프로젝트 얘기 이제 김보영 작가님이 쓰신 네. 첫 작품으로 수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AR 어드벤처 게임에 대한 거죠. 네. 그래서 AR이라고 하면 포켓몬 고를 생각하시면 가장 쉽죠. 네. 네. 그래서 허공에다 대고 막 마법 스킬을 막 쓰고 뭐 이러면 이제 자기가 보는 세상에서는 이제 내 손에서 뭔가 마법이 나가지만 다른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뭐 좀 뭐냐 이러면서 막 지나갈 수 있는 네, 그런 게임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AR 어드벤처 게임을 만드는 이세연이라는 개발자가 이제 작품에 나오는데 네. 약간 인디 게임 개발자인 것 같아요. 네. 인디 게임 개발자고
그러니까 기성 게임에도 참여를 하긴 했지만 네. 이 사람의 뭐랄까요 취향이라고 할까요? 이 사람의 작품 세계 자체가 그렇게 이제 뭔가 기업이 추구하는 그런 게임이랑 그렇게 맞지는 않아가지고 결국은 인디 게임을 만들게 되는 개발자이면서 시나리오 라이터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뭐 그래픽 이런 것보다는 스토리가 제일 중요하다 게임은. 좀 이런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주인공은 그래픽 개발자죠. 주인공이 그랬나요? 네, 그랬던 것 이세연 같아요. 씨가 이제 만든 회사에 뭐 그래픽 담당으로 있었던 사람인데 네. 회사가 망해가지고, 자 이제 그 주인공이 어릴 때 이세연 씨의 게임의 팬이었다고 나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약간 네. 성덕인 거죠. 이제 그 동경하던 사람의 회사에 들어가서 게임 개발을 하게 되는. 네. 네, 오히려 회사에 들어가 보니까 좀 환상이 깨지게 되는. 맞아요. 네. 네. 이렇게 돈도 안 되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회사는 진짜 코딱지만 하고 맨날 네. 밤새야 되고 그래서 침대 하나에 둘이서 교대로 이제 자면서 네. 계속 개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이세연이라는 사람도 결국 인간이기 때문에 막 짜증도 내고 뭐 회사가 잘 안 풀리니까 서로 승질을 내고 그런 전개가 펼쳐지죠. 그래서 이 부분이 참 현실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좋아했었더라도 이제 그렇게 부대끼면은 정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이제 회사가 망해가지고 주인공은 다른 일을 하게 되죠. 주인공이 글쎄요, 뭘 했었죠?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다른 일을 하게 그 어디야 정부에서 외주 받아가지고 뭐 홍보하는 그런 거 네, 만들고 이렇게 맞아요. 됐다고 그랬던 얘기가 것 같아요. 나왔던 것 같아요. 네네. 그게 훨씬 돈이 잘 됐다. 맞아요. 그런 식으로 나왔던 것 교육용 VR을 개발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세연 씨가 죽은 것 같아요. 네. 이제 죽어서 죽어서 그 컴퓨터 같은 게 이제 자기한테 왔는데 컴퓨터 그 유품이죠, 유품. 네, 유품 유품이 하드가 날아왔는데 여기에 그 이세연이라는 사람이 10년 개발하고 넘게 있던, 혼자 붙들고 있던 유작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해가지고 인터넷에 뿌립니다. 네. 네, 그걸 자기가 해보는 이야기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디 게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인디 게임에 대해서 뭐 어떻게 얼마나 많이 아시나요? 인디 게임에 대해서 잘은 모르는데 일단 스팀에 보면은 인디 게임이 많아가지고 뭐 좀 해봤던 것 같아요. 인디 게임이라는 거는 이제 인디펜던스를 이제 따온 거죠, 인디가. 그래서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보통 뭐 트리플 A 게임, AAA 게임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보통은 뭐 대기업에서 만든 게임이 이제 AAA 게임이고 네. 아닌 게 이제 인디 게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기업인가 아닌가는 어떻게 판단을 하죠? 중소기업이 만든 게임은 AA 게임이 아닌가요? 중소기업이 만든 게임은 AAA 게임이 되기가 어렵죠. 그건 볼륨이 많기도 힘들고. 그럼 AA 게임의 그 기준은 그냥 대기업이 만들면 다 AA 게임인가요? 그렇진 않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럼 기준이 뭐예요? 근데 대기업이 뭐 인디 게임스러운 걸 만들었다고 그걸 인디 게임이라고 부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쨌든 AA 게임은 좀 뭐랄까 볼륨이 좀 있고 네, 그다음에 완성도가 좀 있고 네, 그런 게임을 말하는 거죠. 네. 네. 그래픽 뭐 게임을 구성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픽도 있고 음악, 음향도 있고 시나리오. 네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네. 보통은 그런 것들이 어느 하나도 빠지지 않는. 보통 인디 게임 개발사들이 만드는 걸 보면은 하나씩 구멍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음향이 없다던가, 그 배경음악을 만들 사람이 못 구해가지고 배경음악이 안 들어가 있다던가, 네. 아니면은 그래픽이 좀 후지다던가. 그쵸. 그래픽은 도트로 찍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오히려 도트로 찍는 게 요즘은 좀 인디 게임계에선 그게 좀 대세인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이게 약간 그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 이런 느낌이 된 것 같고. 네. 요즘은 대기업에서도 오히려 그래픽 그 도트 그래픽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호호. 네.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뭐 모바일
스토리로 이제 도트 게임도 많이 나오고 있고 아무튼 그 인디 게임이 우리나라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인디 게임 제작자가 별로 없었는데 네. 지금은 좀 많고 인디 게임 페스티벌도 많이 하고 있어요. 호호. 가장 유명한 제작자가 이제 소미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혹시 네.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우리나라 사람인가요? 네, 우리나라 사람인데 네. 그 게임도 보시면 굉장히 우리나라스러운 정서 뭐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 그래서 뭐 유명한 게임이 다 스팀에 올라와 있는데 레츠놈이라고 횡스크롤 게임이에요. 네. 횡스크롤 게임이 그 약간 마리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슈퍼 마리오 같은 게임인데 뭐 그렇게 발랄한 분위기는 아니고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무슨 자기 딸을 구하러 막 이렇게 달려가는 그런 게임이었던 것 같고 네. 리플리카라고 이것도 좀 유명한 재밌는 게임입니다. 요거는 그 독재 정권 뭐 관련된 게임인데 네. 그 핸드폰을 해킹하는 게임이에요. 어. 그게 뭐냐면은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독재 정권에서 이제 주인공을 잡아가요. 네. 그래서 너 나쁜 짓 했어 안 했어 막 이런 식으로 몰아세워요. 그런 다음에 핸드폰 하나 줘요. 이 옆방에 있는 핸드폰인데 이 핸드폰에 너가 풀면은 넌 보내줄게. 이 핸드폰 이거 암호 풀어가지고 그 옆방에 있는 애 죄를 네가 입증해라. 이런 게임입니다. 어. 네. 그래서 핸드폰에 암호 같은 걸 찾아내고 이 사람 생일을 예를 들어 찾아내가지고 생일이 비밀번호였다던가 이런 걸 하는 게임이고 그다음에 뭐 리갈 던전 더 웨이크 이거는 다 둘 다 나온 지 얼마 안 된 게임인데 네. 좀 약간 그래픽보다는 다 스토리에 많이 치중이 돼 있어요. 호호. 스토리에 많이 치중이 돼 있고 뭐 캐릭터를 움직인다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게임보다는 그 다 텍스트 위주 글을 읽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인디 게임의 특성 같은 게 이 소설에도 잘 묻어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읽는데 좀 재밌었고 인디 게임의 그러니까 특성을 뭐 잘 좀 표현을 했다. 없는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든 게임을 만드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여기 보면 이제 배우가 한 명이 계속 네. 캐릭터를 다 연기를 하잖아요. 네. 여러 캐릭터를 다 연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래픽을 최대한 안 쓰고 그냥 이건 자주 하는 일이죠. 그죠. 그림 돌려막기. 같은 그림 계속 쓰는 네, 거. 네. 그리고 동그란 거 그냥 하나 동그란 검은 동그라미를 하나 놔두고 구멍이라고 하고 이런 게 막 나오잖아요. 네. 그러네요. 다행히 네. 아직은 이 작품에서 이제 표현하는 것만큼 인디 게임이 좀 뭐 인기가 없다. 이게 부가 뭐 매니악하긴 하지만 아직도 찾는 사람이 많고 네. 또 그 스토리 같은 것도 다 훌륭해가지고 좀 인기를 구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유에서는 좀 유명한 게 이제 토비 폭스라는 사람이에요. 토비 폭스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이 사람이 이제 언더테일이라는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 언더테일이라는 작품이 굉장히 스토리를 잘 만들었고 또 게임을 메타적으로 잘 만들었어요. 메타 게임스러운 그런 거를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특히 팬덤이 하도 이 게임을 남한테 이제 권하고 네. 좀 약간 악성 팬들처럼 돼버려가지고 악성 팬이요? 네. 아, 트라이를 너무 네, 강압적으로 하는군요. 네. 그리고 이 팬덤에서 이 스토리를 하도 막 자기 멋대로 막 발전을 시키고 한 거예요. 팬덤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공식 설정을 이제 공식 설정을 뭐라 그러더라? 오피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공식 설정이 아닌 거를 가지고 팬덤에서 가져다가 막 추측을 해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공식 설정인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작자가 그거를 이제 그거에 너무 피곤해져가지고 그래서 이 언더테일 관련해서는 뭐 후속작을 아예 안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선언하기도 했어요. 네. 언더테일
아, 제가 공성님한테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메타게임의 사례라고 하면서 네, 들었네요. 네. 예를 들어 뭐 그 게임을 저희가 게임을 저장하고 막 끌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그게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이 게임에 그 두 가지 이제 종족이 나오는데 한 명은 인간이고 한 명은 이제 몬스터예요. 근데 인간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표현이 되고 물질이 있어요. 자기 몸을 이루는. 근데 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흐물흐물한 느낌이고 네. 몸이 좀 없는 느낌이고 그다음에 마법을 쓸 수가 있는 대신에 의지 같은 게 이제 없다. 뭐 힘이 그 육체적인 힘이 약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인간이 의지를 갖고 있어가지고 자기가 그 과거로 되돌아갈 수가 있다. 이거가 이제 게임에서 저장하는 걸로 표현이 세이브 앤 되거든요. 로드. 네, 세이브 앤 로드로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게임 내 세계에서 일부 몬스터들은 힘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그 로드를 하면은 그걸 알아채는 몬스터들이 있어요. 그걸 언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게 이제 메타게임적인 요소인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만들었고 스토리가 굉장히 그 훌륭할 뿐더러 플레이어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을 모조리 예측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스크립트를 다 만들어놨어요. 네, 그런 것들이 정말 대단하고 그래서 이 게임도 굉장히 도트 그래픽이고 캐릭터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약간 이거 보시면 바로 어떤 얘기인지 아실 것 같은데 네. 프리스크라는 캐릭터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네. 어떻게 생겼냐면은 주인공이 근데 여기서 보여주셔도 청취자님들은 모르시잖아요. 요렇게 생겼어요. 거의 뭐 8비트 그래픽인데 여러분 구글에서 네. 언더테일 프리스크라고 치시면 네. 그 중에서 가장 단순화된 그림이 네. 게임에 나오는 그림이라고 네. 합니다. 와, 근데 정말... 이 캐릭터도 굉장히 심혈을 들여 만든 부분이 뭐냐면은 네. 일부러 중성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부러 그 남성인지 와중에... 여성인지 헷갈리도록 만들었고 네. 그런 점들이 좀 신경 써서 만든 부분인 것 같고. 하하. 네. 그래서 거의 약간 다마고치 수준인데요. 그쵸. 네. 그래서 아직은 네. 뭐 이 작품에서 얘기하는 것만큼 또 이런 게임이 한번 잘 되면은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으면은 뭐 엄청 많이 팔립니다. 언더테일 같은 경우도 인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엄청 많이 팔렸고 또 요즘 인기 있는 인디 게임이라고 폴가이즈라는 게임이 있어요. 혹시 네.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이거는 그 약간 서바이벌 게임인데 오. 그 뭐냐면은 아, 네네. 그- 들었어요. 되게 인기 있다고 들었어요. 그 옛날 TV 프로 있잖아요. 그 뭐죠? 그 막 달리기 하는 거. 달리기 김병만 하는 거? 나와가지고 막 그 막 구름다리 건너고 막 정글의 법칙? 아니요. 그러면요? 그 러닝맨? 아니요. 그 막 그 정해진 스테이지가 있어가지고 네. 막 달려가가지고 딱딱 눌러가지고 스테이지 클리어하고 그 시간 출발 드림팀. 네, 출발 드림팀을 게임으로 만든 거예요. 오. 60명이 한꺼번에 출발 드림팀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탈락을 하면은 다음 스테이지로 못 넘어가고 오.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서 한 명 남을 때까지 계속 하는 그런 오. 게임이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이게 그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이제 그 스트리밍을 통해 가지고 게임 스트리밍을 통해 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스트리밍을 했는데 굉장히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클로즈드 베타를 했는데 네. 그래 가지고 오픈하자마자 막 동접자 수가 5만 명 이렇게 돼 가지고 막 서버가 다 터지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은 거의 뭐 700만 장이 팔렸대요. 하나에 2만 원이니까 네. 700만 장이면은 지금 2만 곱하기 700만 하면은 억 단위가 되잖아요. 네. 그 정도의 이제 돈을 번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안 그래도 네. 머글인 분이 저희 직장 동료가 네. 이 게임이 되게 유명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정말로 유명하구나 싶었어요. 먹을 네, 게임을 원래 안 하시는 분인데 알고 계시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플스4랑 스팀에서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네네. 네. 플스4는 무료로 즐길 수가 있고 아, 그렇구나. 네, 스팀에서는 유료인데 네.
요즘 뭐 플스로도 많이 즐기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저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그 요즘은 콘솔이 이제 그 컴퓨터 말고 네. 비디오 게임 즐길 수 있는 기기를 이제 콘솔이라고 부르는데 뭐 플레이스테이션 4나 네. 아니면 스위치, 엑스박스 뭐 이런 것들 있죠. 네. 그런 데서도 요즘은 인디 게임을 좀 잘 지원해주고 있어요. 스위치로 나오는 인디 게임도 굉장히 많고 호호. 언더테일도 이제 스위치로 나왔고 아까 말씀드린 언더테일도 스위치로 나왔고 폴가이즈는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나왔고 네. 그렇게 뭔가 개발을 할 수 있게 네. 뭔가 제공이 되나 보네요. 네네. 이게 사실 우리는 요즘 PC로 게임을 하는 게 기본이고 콘솔이 약간 예외적인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요즘 그 넷플릭스에서 게임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거든요. 네. 아, 이름이 뭐였지? 스코어링 맞나? 아니, 하이스코어. 하이스코어. 네, 맞아. 하이스코어. 네. 하이스코어를 보고 있는데 네. 그걸 보니까 원래는 반대였어요. 콘솔이 음. 먼저고 PC가 나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오락실 게임기 있잖아요. 커다란 아케이드 게임기 그거라던가 아니면 닌텐도, 아타리 뭐 이런 이제 가정용 게임기로 TV에 연결해가지고 하던 게 원래 게임인데 그러다가 TV에서 이제 게임을 할 수 있게 된 게 상당한 혁신이었다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 당시에는 컴퓨터는 그냥 사무용으로 쓰는 좀 재미없는 기계, 그냥 텍스트만 나오는 기계였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게임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콘솔이 그래서 잘 안 팔리기도 하는데 좀 콘솔을 사면은 게임을 일찍 즐길 수 있도록 네. 독점을 많이 한다던가 플스4로 독점작을 많이 내놓고 있죠. 특히 네, 플스4에서 이런 식으로 좀 그걸 하고 스위치도 그렇죠. 네, 젤다 그 야생의 숨결 맞나? 그것도 이제 스위치로만 즐길 수 있고 네. 그런 식으로 좀 그 판매 전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콘솔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보다 싸죠. 하긴 그러네요. 같은 성능, 그러니까 같은 게임을 최고의 사양으로 즐기기에는 콘솔이 훨씬 쌉니다. 아,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저는 콘솔이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그래픽 카드랑 비교하면 네, 데스크톱 하나 네. 마련하는데 거의 뭐 100만 원 가까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 100만 원의 대부분의 값이 그래픽 카드더라고요. 그쵸. 네. 네. 그래서 그 최고 사양으로 돌리려면 요즘 AAA 게임들 최고 사양으로 돌리려면은 네. 뭐 150 거의 그 정도까지 드는데 하하. 특히 요즘 그래픽 카드가 엄청 비싸 막 들쭉날쭉하잖아요 가격이. 아. 맨날 그래픽 카드 그 사람들이 그래픽 카드 뭐 사야 되냐 그러면 지금 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거든요. 왜냐면은 정말요? 가격이 쌀 때는 네. 다음 그래픽 카드가 나올 때예요. 아. 세대가 바뀔 때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기다렸다가 더 좋은 거 사. 그리고 가격이 비쌀 때는 비싸니까 사지 마. 언제 사라는 거야 도대체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안 그래도 저 최근에 네. 호라이즌 제로던 음. 이 PC로 나와가지고 네. 아, 해보고 싶다 싶어가지고 네. 이제 다운을 받아봤는데 제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게 이제 지포스 네. 1000대였던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도 버벅대가지고 도저히 오.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 2080까지 나왔죠? 네, 그래서 아 이거는 좋은 그래픽 카드가 필요한가 보다 이러면서 어떻게 하지? 이러고 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요즘 그래서 그런 게임들은 아예 PC방을 가서 한다던가 이런 경우도 있고. 그게 네. 그쵸. 콘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플스가 3, 40이면 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플스4 그렇죠. 같은 경우.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네, 컴퓨터 마련하는 것보다 콘솔 마련하는 게 더 지금 특히 플스4는 엄청 싸요. 왜냐면 플스5가 곧 나올 네, 거라서. 곧 나올 거라서 플스4 엄청 싸거든요. 중고로 구하기도 그러네요. 쉽고. 네. 풀포를 살까 고민이 되네요. 아, 근데 이미 사놨는데 스팀에서. 아, 어쨌든. 플레이 타임 2시간이 안 넘기면은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그러면 네. 어떤 사유도 없어도 다 환불을 해줍니다. 2시간 이내면. 좋네요. 네. 알겠습니다. 요즘은 그 게임을 제작하는 것도 굉장히 쉬워지고 있어요. 프로그래밍을 몰라도 게임 제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점점 쉬워지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 뭐 그 선만 잘 연결하면은 얘가 알아서 코딩을 해준다든지 그런 기능도 생기고 있어가지고 네. 인디 게임계가 점점 더
점점 더 부흥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특히 그래픽 같은 경우도 다 무료나 돈을 조금 더 내가지고 쓸 수 있어요. 유니티 네. 같은 경우에는 그 에셋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그래픽 같은 거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파는 스토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가지고 그냥 게임에 넣을 수 있습니다. 아. 네. 유니티나 언리얼 엔진, 언리얼 엔진도 지금 개인이 무료로 쓸 수 있게 배포가 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언리얼 엔진은 뭔가요? 언리얼 엔진은 그 에픽 게임즈에서 만든 엔진입니다. 말 그대로 게임 그래픽 엔진. 엔진은 뭔가요? 말 그대로 OS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퍼레이팅 시스템 같은 게임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다. 오. 음. 그런가요? 네. 게임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게 네. 그럼 UI를 얘기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네. 글을 쓴다. 네. 글을 쓴다. 그럼 그 컴퓨터로 글을 쓰면 보통 워드에 쓰잖아요. 네. 그 워드가 이제 그 글쓰기의 뭔가 기초 같은 거잖아요. 네. 그것처럼 게임 만들기의 기초. 게임 만드는데 필요한 워드 같은 프로그램. 네. 그게 이제 언리얼 엔진이나 유니티 있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은 아예 맨 땅부터 헤딩을 해야 되잖아요. 네. 예를 들어 이 컴퓨터의 화면에 뭔가 그림을 띄우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그러면 코딩을 하려면은 뭐 화면에 뭔가 뭐 예를 들어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은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 저요. C 언어로 그걸 코딩을 한다 생각하면은 굉장히 옛날에 그거 복잡하잖아요. 해본 적 있어요. 네. 저 네. 그 OS 과목 들으면 그런 네. 거 OS 과목이 아닌가? 하여튼 뭔가 네. 이제 그런 거 해본 적 있는데 그거 하려면 일단은 좌표를 지정을 해줘야 되고 그 이 네. 네모의 네. 시작과 끝을 이제 그러니까 시작 좌표랑 네. 그 다음에 네모의 크기 가로 세로를 지정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안의 그림을 지우고 다시 이제 출력을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이거 빈 공간으로 만든 다음에 뭐 출력을 하는 느낌인가요? 그래서 하여간 되게 번거로운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도 네. 되게 해주는 게 이제 게임 엔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 만드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네. 옛날에는 그 스쿠르라고 해가지고 네. RPG 메이커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일종의 게임 엔진이에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요즘은 인디 게임계가 활발하고 많이 나오고 있다. 인디 게임도.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인디 게임계가 좀 잘 될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도 좀 많이 인디 게임이 나오고 있고. 네. 그래서 인디 게임이 게임계에서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게임의 전체적인 좀 그 생태계? 네네 그 게임 생태계 안에서 인디 게임계가 좀 전체적인 수준을 끌어올려 줄 수 있지 않을까. 게임의 전체적인 수준이라던가 뭐 다양성? 네네 그런 네. 것들을 끌어올려 줄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또 AAA 게임을 만드는 개발자들도 사실은 다 혼자서 게임을 만들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인력이 좀 들어오는 거죠. 인디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이 채용이 되고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순환이 일어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인디 게임이 엄청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작품은 당신이 나의 히어로라는 작품인데 전삼매 작가님의 작품이고 요거는 제 게임을 리메이크하는 내용이죠. 네. 이게 옛날에 플레이가 돼서 그러니까 옛날에 좀 유명했던 그런 게임이 근데 이제 서버를 닫아가지고 더 이상 서비스를 안 하는 게임인데 리메이크를 해가지고 네. 원래는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게 오감으로 즐기는 게임이거든요.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5D 게임? 네 그런 거죠. 그 약간 4D 게임이죠. 4D 게임. 촉감이라던가 아니면 냉기라던가 온기라던가 뭐 이런 것들 압력, 뭐 통각 이런 네 이런 것들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게임으로 이제 리메이크를 하는 그러니까 지금 VR 게임이 조금 더 진보한 형태겠죠? 네네네. 네. 그래서 마지막 왕이라는 게임을 이제 네. 뭐 리부트를 하는 거죠. 네. 리메이크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리메이크를 해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게임의 소스가 완전히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끝에 일부가 이제 뭉텅 잘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미지 파일이라던가 뭐 이런 것도. 네, 그래서 하하 큰일 났다 이러면서 이미 이거 리메이크 한다고 이제 수락을 했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하다가 이 게임 플레이 영상 로그 같은 네. 걸 올리는 DB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게임의 그 후반부의 스토리라던가 아니면 거기에 등장하는 아이템이라던가 뭐 루트라던가 이런 거를 좀 입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걸 뒤져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유튜브 보고 게임 옛날에 있었던 게임을 복구한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유튜브에 올라와 그러네요. 있는 플레이 영상을 보면서. 그렇죠. 네.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해서. 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마지막 왕이라는 게임에 뭐 세 가지 그 뭐라 그러죠? 그 팀이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죠? 세 가지 종족은 아니고 그 서로 대항하는 뭐라 진영. 그래야 돼? 진영. 네, 진영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마법사 진영이랑 사제 진영이랑 전사 진영이 나오는데 그 마법사 진영을 맡은 성우가 게임 개발 도중에 그러니까 이 게임이 좀 약간 RPG 게임이라서 네. 그 시나리오가 순차적으로 공개되는. 네네네 그렇죠. 네. 시나리오가 순차적으로 공개가 되는데 그게 개발이 되던 도중에 그러니까 마지막 왕이라는 게임의 스토리가 뭐냐면은 내가 주군의 부하가 되어가지고 그 주군이 왕이 되도록 하는 그 약간 삼국지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킹메이커. 네. 예, 근데 그 마법사의 주군에 해당되는 그 캐릭터가 이름이 뭐였더라? 이름이 뭐였더라? 미스트리스예요. 네. 근데 이 미스트리스의 연기를 맡은 성우가 죽죠. 네, 중간에 뭐 사고로 죽어가지고 네. 근데 새로운 성우를 고용을 해가지고 이걸 다 이제 다시 더빙하기에는 돈이 없고 해서 그 진영의 시나리오가 갑자기 그냥 종료가 됩니다. 이 미스트리스가 왕이 되는 시나리오가 안 나오고 네. 그냥 다른 그 진영이랑 네. 연합을 해가지고 그냥 보좌를 하게 되었다. 뭐 그래서 이렇게 스토리상으로는 그 이 싸움에 신물이 나서 이 세계를 떠나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이 미스트리스 진영에서 플레이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강제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네. 강제로 다른 진영으로. 근데 이제 이 플레이어가 로고를 막 살펴보니까 그 중에 한 플레이어가 여기에 만족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미스트리스가 왕이 되는 시나리오를 게임 안에 막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이 플레이어가 이 리메이크된 게임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바라면서 끝나죠. 굉장히 근데 이 소설이 제일 이 단편선의 제목에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엔딩 보게 해주세요. 네, 네. 엔딩을 못 봤잖아요. 그렇죠. 네. 미스트리스 이 사람이 네. 어, 그래서 네. 리메이크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 최근에 파이널 판타지 7이 리메이크라고 해야 될까요? 리부트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완전히 그대로 이제 복구한 건 아닌데 그 어떤 같은 캐릭터를 가지고 비슷한 시나리오로 가지만 또 새로운 시나리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래서 좀 화제가 됐었죠. 네, 그래서 사실 보통 리메이크라고 하면은 그래픽이 좋아진다거나 그냥 이 스토리는 그대로인데 뭐 아니면 그 시스템이 좀 개선이 된다거나 뭐 이런 식인데 완전히 그렇게 좀 새로 만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리마스터가 또 된 게 뭐냐면은 바이오 하자드도 유명하죠. 바이오 하자드도 지금 1편부터 쭉 다 나오고 있어요. 2편, 호호. 3편 다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잘 된 케이스로 꼽힙니다. 리메이크가 지금 굉장히 잘 돼가지고 네. 그래픽 같은 것도 다 진일보했고 그 와우 클래식도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죠. 아, 그런가요? 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도 약간 그렇게 됐어요. 그 본편을 잡아먹어 버렸어요. 본편을 이제 사람들이 아예 안 하고 다 클래식만 하고 있어요. 오, 그 네. 정도예요? 네, 그 정도로 와우 클래식이 인기를 얻고 있고. 네. 왜냐면은 지금 나오는 와우가 좀 재미가 없어요? 네, 재미가 없다는 평가를 많이 받거든요. 네. 스토리도 너무 별로고 그다음에 옛날이랑 분위기가 너무 약간 게임을 진행하는 방식이 너무 달라요. 와우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그 좀 진입 장벽이 엄청 높았어요. 네. 옛날에는 네. 진입 장벽이 엄청 높고 그리고 공대 같은 것도 공대라고 아세요? 아니요? 그 와우는 던전이 있어요. RPG 네. 게임처럼 던전이 있고 막 몬스터들이 있는데 어떤 던전은 그냥 자유롭게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데 특정 던전은 내가 파티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끼리만 들어가서 공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어려워요. 네. 막 보스가 있는데 보스가 뭐 일격사를 다 시켜요. 어떻게 뭐 잘못하면은 레드럽 원 같은 걸 만드는데 그 원에 들어가면은 죄다 죽고 막 그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그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그 사운드 그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보이스 챗이요? 네네 네. 공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대 안에 그 사람이 대장인데 그 사람이 그 공략을 완전히 빠삭하게 알고 있어가지고 다 지시를 내려야 돼요. 아, 어떻게 해라. 공대라는 게 공략 전대. 네, 공략대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던전 공략하는. 네, 그래서 뭔가 리더가 있어가지고 네. 이 몬스터의 이 보스의 특징은 이러이러저러하기 네, 때문에 네.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 얘는 게임을 오래 끌면 불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딜을 많이 해야 돼가지고 뭐 전사나 뭐 마법사 이런 캐릭터를 많이 데리고 가야 된다. 아니면은 힐러가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특정한 방식 공략이 필요하다던가 이런 아니면은 막 그 움직이면서 싸워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자주 나오는 말이 공대의 적은 내부에 있다 막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네. 이게 뭔 뜻이냐면은 공대가 실패하는 이유는 보스가 세서가 아니라 내부에 구멍이 있어서 그렇다. 뭐 이런 뜻이고 이런 용어가 많이 있긴 했죠.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진입 장벽이 계속 낮아져가지고 네. 요즘은 뭐 공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뭐 들어올 수 있고 네. 공대 찾기 뭐 이런 기능이 생겨가지고 내가 뭐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파티 참여할 수 있고 그래도 깰 수 있는 수준으로 난이도를 낮춰놨어요. 뭐 특별히 지시를 내리거나 하지 않아도 그냥 깰 수 있는 정도 난이도를 낮춰놨고 대신에 뭐 어려운 난이도, 쉬운 난이도 따로 분리를 해놓긴 했거든요. 신화 난이도라고 해가지고 네. 좀 도전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런 걸 할 수 있게. 제가 요즘 소화원을 보기 시작했는데 네. 소드 아트 온라인 네. 거기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 보스에 대해서 정보를 미리 알고 가는 게 엄청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뭐 약간 와우가 그런 거를 만든 시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네. 그리고 뭐 스타크래프트도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네. 그것도 굉장히 이제 리메이크가 잘 된 걸로 꼽히죠. 그래픽 같은 경우도 다 진일보했고 네. 버그 같은 경우에는 못 잡은 것도 좀 있어요. 이게 너무 옛날에 만든 게임이라 가지고 네. 소스 코드를 그대로 가져왔는데 그대로 가져온 거래요? 네, 그대로 가져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를 완전히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은 발키라는 비행기가 있어요. 네. 이제 스타크래프트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테란, 프로토스, 저그 이렇게 세 개 진영 있잖아요. 네. 테란은 인간들이고 저그는 좀 약간 징그러운 괴물들, 네. 괴물들 보통 뭐 곤충 같이 생겼는데 다들 그런 괴물들이고 프로토스는 그 좀 더 지적인 외계인 이런 느낌인데 테란의 그 테란이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그 기체가 있어요. 그 비행기가 있어요. 발키리라는 비행기인데 걔가 이제 미사일을 쏴요. 미사일을 한꺼번에 뭐 6개, 8개씩 이렇게 쏴가지고 상대의 공중에 떠 있는 거를 이제 빠르게 죽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진 캐릭터거든요. 공대공 공격을 잘하는. 네, 맞아요. 공대공 공격을 잘하는 캐릭터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미사일을 너무 많이 쏘다 보니까 발키리가 너무 많으면은 미사일이 너무 많아지면은 이 스타크래프트에서 그 쓸 수 있는 그 발사체 개체가 정해져 있어요. 발사체 개체가 한 게임 안에서 그 몇만 개까지 쓸 수 있다. 네. 근데 발키리가 너무 많으면은 그 숫자를 넘어버려가지고 아예 발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다 고장이 나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발키리 아예 안 쓰는데 발키리가 고장이 나가지고 아예 거의 안 써요. 한 대 두 대 이렇게 쓰는 게 아닌 이상 거의 안 써요. 근데 그런 버그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못 고쳤다, 뭐 이렇게 못 고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렇구나. 네. 그 요즘 게임을 즐기는, 그러니까 옛날에 게임을 즐겼던 사람들한테는 요즘 게임들이 약간 옛날 게임이 더 재밌었다 이런 약간 감정을 공유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디든 그렇죠 뭐. 나 때는 말이야, 네.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렇죠. 애니메이션도 사실 옛날에 더 좋았죠. 요즘 애니메이션들은 안 된다. 좀 그렇다. 좀 너무 획일적이다. 막 이런. 게임도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옛날 게임들이 이렇게 리메이크가 많이 되는 것 같고, 특히 당시에 게임을 즐기던 뭐 중고등학생들이 지금은 이제 돈을 쓸 수 있는 나이가 됐으니까 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끌어들이기 위해서 리메이크를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리메이크를 하고 나서도 욕을 먹는 작품도 있어요. 그 우리나라 그 국산 공포 게임 화이트데이도 네. 리메이크를 했는데 너무 옛날 게임이잖아요. 네. 2000년대 게임인데 저 그거 좋아했어요. 네. 화이트데이. 이게 리메이크를 했는데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옛날 게임 켜놓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픽도 바뀐 게 없고. 그럼 뭘 다시 만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어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그 워크래프트 네. 3도 리메이크가 됐거든요. 네. 워크래프트 3 리포지드라고 이제 리메이크가 됐는데 이것도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너무 그래픽이 다 별로고 특히 한국어로 번역이 나온 거는 폰트가 다 깨졌어요. 네. 한국어 폰트가. 그러니까 폰트가 뭐냐면은 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저희가 이제 한국어로 타자를 쓰는데 그 게임에서는 이거를 그 그림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다. 글자를 그림으로 변환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매치가 잘못된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엘프라는 거를 이제 출력을 해야 되는데 네. 깐프라고 출력이 된 거예요. 하하. 깐프. 네. 그게 약간 그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은 웃긴 짤 있거든요. 깐프라고 찾아보시면 아마 나올 것 같은데 네. 그 막 이게 이상하게 번역이 된 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워크래프트 3 깐포지드라고 이제 많이 놀리는데 하하. 네. 이것도 많이 잘못 리메이크된 네. 사례로 꼽히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게임 관련 얘기는 아닌데 네. 이 작가님이 작가님 설명을 읽어봤는데 플레이 타입은 모험가형 이렇게 써주셨더라고요. 네. 이 플레이 타입이 뭐냐면은 아시나요? 아니요. 이게 뭐예요?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4대 플레이어 유형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뭐 와우 게임 나오고 온라인 게임 그 RPG 게임 있잖아요. 네. 뭐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죠. 로스트 아크, 검은 사막, 마비노기는요? 마비노기도 그렇죠. 마비노기 뭐 이런 게임들 나오면서 나왔던 얘기들인데 네. 플레이 유형이 크게 4가지가 있다. 게임에는 이게 이제 논문에서 나온 겁니다. 호호. 리처드 바틀이라는 사람의 논문이라고 하네요. 하트, 클럽, 다이아몬드, 스페이드. 머드 게임을 즐기는 플레이어들. 머드 게임이 뭐죠? 머드 게임은 MMORPG. 아. MMORPG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임들이 MMORPG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즐기는 RPG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4가지 유형이 있는데 달성가들 네. 이제 뭔가 성취를 하면서 즐기는 사람들. 그다음에 모험가들은 이제 그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한다거나 네. 약간 몰랐던 것들을
뭐 발견한다거나 이상한 버그 같은 걸 발견한다거나 이런 걸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채팅종들 소셜라이저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 그다음에 킬러들, 이 사람들은 약간 관심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 이제 PK를 한다거나 PK 이제 플레이어를 죽이는 걸 PK라고 하는 거죠. 네. 예를 들어 뭐 트롤링을 한다거나 네. 경매장 매점 매석 네. 등을 통해서 뭐 플레이어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킬러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전삼의 작가님은 모험가라고 이제 소개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좀 유명한 논문인데. 그렇구나. 네. 저도 약간 모험가 쪽인 것 같은데, 저는 MMORPG를 하진 않았지만 네. 그냥 RPG를 할 때 네. 약간 다 가봐야 되거든요. 그 맵의 그 구석구석을 다 가봐야 되고 보물상자 다 열어봐야 되고 약간 그래가지고 네. 꼼꼼하게 다 네. 하셔야 되는군요. 네. 그리고 막 선택지 나와도 1, 2, 3, 4번이 있으면 네 가지 선택지를 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다 봐야 돼가지고 세이브를 하고 다시 로드해서 다른 거 골라보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저도 약간 저는 약간 짬뽕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정확하게 분류가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파티 해가지고 플레이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전 그런 걸 안 해봐가지고 파티를 맺어가지고 한다는 게 약간, 저는 사실 게임은 혼자 즐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약간 게임 안에서도 이런 그 소셜라이징, 그 사회적 스킬을 발휘를 하여서 사람을 사귀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서. 저는 어릴 때 즐겼던 게임이 낚시 게임이 있어요. 네. 한쿠아라고 한 게임에서 서비스하는 그 낚시 게임이 있는데, 네. 게임이 이제 그 서버에 사람들하고 이제 채팅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초딩이었으니까 사람들하고 막 떠들면서, 낚시 게임 굉장히 정적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막 떠들면서 낚시를 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약간 어린 친구가 어떻게 낚시 게임을 이거 글쎄요. 그게 약간 그 게임이 네. 그 달성가들도 굉장히 약간 그 낚을 수 있는 게, 네. 뭐 이렇게 희귀 물고기를 낚으려면은 같은 자리에서 막 죽치고 물고기를 낚아야 낚을 수 있던가 이런 면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게임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저 어렸을 때 포리프라는 게임을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주사위의 잔영이라는 그 게임이 있고, 그 게임에서 이제 나오는 캐릭터들을 가지고 그 게임을 안 할 때는 어떤 그냥 방에 모여가지고 이제 수다를 떨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게임은 안 하고 그냥 수다만 떨었었거든요. 들어가서. 그래서 거기서 막 아는 그러니까 맨날 보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약간 이제 한 명은 삼촌이라고 불렀고 네, 한 명은 그냥 친구였고 네,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달성가적인 면도 있는 것 같고, 저는 그 게임에 보면은 어치브먼트라고 있잖아요. 네. 그 뭐라 그래, 달성 목록이라고 부르나? 네. 그거를 채우는 거를 또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거 있으면은 다 해야 되고, 꼭 100% 찍어야 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는 약간 짬뽕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유명한 거라서 소개를 좀 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는 TRPG 게임 네. 관련 얘기인데, 성전사 마리드의 슬픔. 네. 그래가지고 김성일 작가님이 쓰셨습니다. TRPG를 김성일 작가님 맞죠? 맞을걸요? 네, 맞네요. 네. 그 TRPG를 제가 아는 친구도 좋아해가지고 옆에서 봤는데, 그 일본에 보면은 그 TRPG를 플레이를 한 거를 약간 음성이랑 그 약간의 그 정지 화면 같은 걸로 해가지고 동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올리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TRPG가 일단 뭐냐면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냥 정해진 이야기는 없고 어떤 세팅만 있고, 그 세팅 속에서 한 사람들이 몇 명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약간 스토리텔링을 스스로 다들 이제 해야 되고, 약간 설정 놀이를 해야 되고, 내가 그야말로 롤플레잉인데 좀 더 원시적인 형태의 롤플레잉이라고 할까요? 훨씬 자유도가 높고, 예를 들면 내가 기사 역할을 맡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기사라서 사실 정의로운 행동을 해야 되긴 하는데, 그런 이제 광범위한 그런 제약이 있지만 어쨌든 무슨 행동을 해도 이제 괜찮은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문이 나타났어. 그래서 그 문을 열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이제 내가 선택하면 되고, 몬스터가 나타났는데 그 몬스터를 잡을 것인가 뭐 도망칠 것인가 이런 것도 선택하면 되고, 근데 이 몬스터를 잡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사는 이 몬스터의 그 자기 가족을 잃은 뭐 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 이렇게 만들어내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약간 밖에서 보면 약간 중2병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네. 이걸 왜 하냐면은 게임을 하다 보면은 네. 예를 들어 뭐 선택지가 있다. 선택지를 골라야 된다. 뭐 스토리가 있는데 내가 선택지를 골라서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게임이다 그러면은 선택지에 내가 원하는 선택지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막 일반적인 게임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해주는 게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게임 프로그램이고 그 게임 프로그램은 사실 코드에 적힌 대로만 하잖아요. 네. 행동을. 근데 그거를 좀 더 다양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그러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사람이 해주는 거죠, 사실. 네.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그거를 어떤 사람이 그걸 듣고 아 그랬더니 이렇게 됐어 이런 식으로 설명해주는 그게 약간 TRPG의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닌가 이런. 네, 그렇게 그래서 생각해요. 사실 TRPG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 게임이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TRPG는 그냥 태초에 어떤 이런 롤플레잉 게임의 시초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캐릭터의 그 스탯이라고 하죠. 그 네. 어떤 능력치? 네. 얘는 체력이 좋고 마력이 부족하고 뭐 얘는 뭐 때리면 잘 죽고 뭐 이런 그 성질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또는 뭐 마법사는 마법을 부릴 수 있고 뭐 먼 곳에 있는 적까지도 이제 마법을 부릴 수가 있고 뭐 이런 룰들을 적어놓은 룰북이 있고, 그 다음에 주사위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주사위가 예를 들면 그 PC 게임에서도 저걸 똑같이 때렸는데 어떤 때는 미스가 나고 어떤 때는 잘 맞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사위를 가지고 어떤 랜덤성을 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때렸습니다. 근데 주사위를 탁 돌렸더니 좋은 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맞았습니다. 이렇게 판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RPG가 있었고 이런 TRPG가 컴퓨터 게임으로 이식이 된 게 이제 우리가 지금 보는 이제 RPG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넷플릭스 네. 다큐멘터리에서 본 거예요. 넷플릭스에 그 기묘한 이야기 스트레인지 네. 띵스 보면은 거기에 애들이 나오는데 애들 4명이 나오는데 걔네들이 즐기는 게 TRPG입니다. 그렇구나. 걔네들이 TRPG고 네. 그래서 맨날 거기에 흑인 남자애가 나오는데 꼬마애가 나오는데 네. 맨날 뭐 괴물이 나타났어 그러면 맨날 밑도 끝도 없이 파이어볼을 날려 막 이러는 애거든요. 그런 게임이고 저는 TRPG를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네. 항상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제 친구도 되게 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같이 할 사람이 필요해가지고. 근데 사실 혼자서도 할 수 있기는 하대요. 있기는 한데 뭐 네. 같이 하면은 더 재밌으니까. 네. 제가 최근에 온라인 페이스북에서 AI하고 TRPG를 즐길 수 있는 그 사이트를 발견을 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AI도 괜찮겠네요. 네, 마스터가 아까 제가 말한 그 반응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네. 어떤 행동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런 걸 얘기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AI가 해주는 겁니다. 게임 마스터를 AI가 한다고요? 네. play.ai.dungeon.io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네. 이거 즐겨 보실 수가 있어요. 영어긴 한데 그렇게 어려운 영어가 나오지는 않아가지고 네, 즐겨 보시면 재밌네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그래서 이 소설 자체는 그런 TRPG를 플레이하는데 그 TRPG 안에 등장하는
이 캐릭터 그 말 테이블 위에 있는 말 같은 거죠. 네. 네. 걔는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거를 이제 네. 얘기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성전사 마리드죠. 그쵸. 그래서? 마리드인데 사실 이 캐릭터랑 이 캐릭터를 플레이하는 플레이어랑 네. 생각이 완전히 같지가 않아요. 네. 대강의 이제 성질은 있지만 이 플레이어가 얘를 좀 쓸데없이 좀 과격하게 또는 쓸데없이 정의감에 불타게 뭐 이렇게 플레이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정작 플레이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이 캐릭터는 그게 좀 불만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거 참 재밌었습니다. 네. 약간 판타지적이어 느낌이어가지고 네. 그런 세계가 실제로 있다면은 어떨까. 네. 그래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얘기하는 걸로 사실 TRPG가 좀 감이 안 온다 싶으면 이 소설을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이 소설이 상당히 TRPG가 뭔지, 그다음에 어느 부분이 좀 오그라드는지 뭐 이런 거를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재미있습니다. 네. 재밌는 작품이었고. 그 다음 다음에는 작품은 김인정 김인정 작가님의 앱솔루트 퀘스트. 이것도 개발자 이야기. 네, 이거는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씁쓸하고. 이 작가 소개에 네, 야근 후 귀가해도 새벽 4시까지 게임하고 정시 출근하던 시절을 지나 이제 미개봉 게임만이 끝없이 쌓여가는 시기를 맞이한 게임 모험 개발자라고 써있더라고요. 네, 자기 얘기가 아닌가 책을 읽으면서 그쵸.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너무 하이퍼 리얼리즘 너무 있을 법하다. 너무 한탄하신 것 같은데. 네. 아, 근데 좀, 진짜 좀 저도 보면서 너무 있을 법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그 게임 회사에 이런 케이스가 꼭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대충 얘기하자면은 네. 뭐 퀘스트를 만들어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었죠? 시나리오 작가인데, 어떤 부사 시나리오 작가. 네, 시나리오 작가고, 원래는 어떤 새로운 시나리오를 이제 공개를 하는데, 역시 RPG였고, 새로운 뭐라고 해야 되죠? 레벨? 뭐 이런 네, 거를 네. 공개를 하는데, 네. 여기에 들어갈 때, 원래는 퀘스트를 의무적으로 수행을 하게 마을이죠, 됐었어요. 마을. 네, 이 마을로 들어갈 때. 근데 이 퀘스트를 수행을 해야 사실 그 어떤 배경 설정이라던가 네. 뭐 이런 거를 알게 되는데, 갑자기 이제 그 기획 팀장이라는 사람이 근데 마을을 들어가기 위해서 퀘스트를 해야 된다는 게 너무 짜증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이미 이러면 회의 다 했는데. 다 결정을 해놓고서는 갑자기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플레이어가 다 떨어져 나가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그냥 퀘스트 하지 말자 이러면서 퀘스트 안에도 들어갈 수 있게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같이 일할 때 어떤 게임이든 뭐든 같이 일할 때 이런 사람 있으면 좀 맥이 빠지죠. 진짜 네. 너무 네가 하든가 그렇죠. 말하고 싶게 만드는. 자기가 할 거 아니면서.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네. 네, 그래서 결국은 뜯어 고치게 된다는 얘기죠. 뭐 설정 충돌도 일어나가지고 네. 그걸 해결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네. 근데 설정 충돌 해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설정 충돌이 뭐냐면은 이제 게임의 세계관에서 만들어둔 그런 설정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게임을 진행을 하다 보면 시나리오가 진행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안 맞는 부분을 말하는 거죠. 네. 네. 처음에는 뭐 여기에 나오는 이 붉은 머리 캐릭터가 뭐 도적이다. 뭐 그 다음에 얘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갑자기 아버지가 나오는 근데 거 갑툭튀. 그런 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근데 예를 들어 그러니까 뭐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아버지가 나오는 거죠. 만화에서도 사실 많이 네. 일어나잖아요, 이런 일. 예를 들어 네. 이 캐릭터는 왼손잡이야 라고 해놓고 어느 씬에 오른손으로 뭔가를 들고 있는 그렇죠. 장면이 나온다던가 이런 네. 것들 이제 얘기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작가도 사실 인간이니까 모든 걸 기억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관련해서 좀 재밌는 그 일화를 가져왔는데 이게 그 와우 관련 얘기예요. 네. 붉은 셔츠의 남자라는 얘기인데 와우가 블리자드에서 만든 게임이잖아요. 와우가 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네. 와우에서 매년 블리즈컨이라는 행사를 해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할 것 같은데 블리즈컨이라고 자기네 게임을 이제 만든 거를 공개를 하고 시연도 하고 뭐 이런 거를 하는 데예요. 네. 그런 행사인데 여기에 이제 이안 베이츠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게이머예요. 네. 개발자가 아니고 게이머인데 이 사람이 질문 QA 시간에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소설을 읽었대요. 네. 소설을 읽었는데 그러니까 와우 게임은 이제 소설도 있으니까 네. 소설을 읽었는데 소설에 있는 내용하고 게임하고 안 맞다. 그 다음에 뭐 내용이 안 맞는 게 너무 많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 얘기를 듣더니 그 개발자가 그 당시 그 개발자가 막 크리스 매튼이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그 수긍을 한 거예요. 아 당신 말이 맞다. 이거는 우리가 잘못한 거다. 이렇게 수긍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캐릭터를 게임 내에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붉은 셔츠의 남자라는 캐릭터를 네. 게임 내에 만들어줬어요. 고맙다고. 이 질문을 한 사람을 본 따가지고요. 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사실 이 설정 오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실 게임에서는. 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호. 근데 사실 심각한 내용이 아니면은 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고 넘기는 것 같고 그게 뭐 엄청 심각한 오류가 아닌 이상은 네. 좀 넘어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럴 수 있죠. 사실 뭐 혼자 만들어도 그럴 것 같은데 여러 사람이 만들다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 작품으로 넘어가면 네. 즉위식이라는 작품이죠. 김철곤 작가의. 네. 그래서 이 작품은 상당히 밝고 경쾌한 그런 작품이죠. 이것도 네. 약간 개발자 얘기긴 한데 그것보다는 좀 더 통쾌한. 네. 앞에 그 누구야? 그 앱솔루트 퀘스트. 네. 김인정 작가님의 앱솔루트 퀘스트보다는 좀 더 통쾌하고 발랄한 그렇죠. 느낌. 약간 판타지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기분 좋게 읽을 수 있는 그런 하지만 작품이었어요. 야근은 하는. 하지만 여기도 야근은 하는. 그렇죠. 네. 야근은 하지만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즉위식 작품이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떤 망해가는 게임이 하나 있는데, 네. MMORPG예요. 네, 근데 어떤 이름도 모르는 어떤 나라 왕국에서 그 국왕이 이 게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게임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가지고 서비스해달라라고 하면서 현금을 턱 준 거죠. 그래서 며칠 안에 네. 일주일이었던 걸 뭐. 네. 그렇게 근데 되는 것 같아요. 이 게임을 서비스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즉위식을 이 게임 안에서 하고 싶다. MMORPG니까.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 왕위를 노리는 이제 쿠데타 세력, 자기 형인가? 뭐 그 사람들이 아직 건재하고 이 사람들이 호시탐탐 자기 왕위를 노리고 있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뭔가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즉위식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우여곡절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즉위식이 이루어집니다. 네. 이것도 약간 그 와후를 생각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를 들어 뭐 300명 동시 접속 공성전 이런 거. 네. 와우에 실제로 가능하거든요. 어. 와우에는 이제 호드라는 진영하고 얼라이언스라는 진영 있잖아요. 네. 허구한 싸우는 두 진영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호드 진영에서 사람들이 그 얼라이언스 도시까지 찾아가가지고 사람들 막 다 죽인다거나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관련해서 재밌는 게 그 즉위식을 이제 게임 안에서 했다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실제 우리 세계에도 이런 일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사례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가상 결혼식 게임 안에서 가상 결혼식을 했다는 기사가 6월에 네. 나왔었어요. 네. 검은 사막 아까 말씀드린 이것도 MMORPG인데 네. 여기서 체코 게이머가 가상 결혼식을 진행했다 게임 안에서.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어가지고 네.
이렇게 사진도 이렇게 있는데 오. 가상 결혼식을 했다 호호. 이런 내용입니다. 아름답기로 소문난 그라나 궁전에서 지냅니다. 또 와우에서 사람들이 자주 네. 하는 일이 있는데 네. 매년 1월 1일이 되면은 와도지라고 해가지고 네. 와우 안에서 사람들이 해돋이를 봐요. 오. 근데 그 해돋이 그 바다 쪽에서 태양이 뜨는 거를 잘 볼 수 있는 명소가 몇 가지 있거든요. 그 몇 개가 정해져 있는데 거기 1월 1일에 거기를 가보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해돋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고. 하하. 네. 또 다른 얘기로는 마인크래프트 네. 얘기를 가지고 왔어요. 마인크래프트의 검열 없는 도서관이라는 네. 거를 마인크래프트 안에서 지은 거예요. 오. 이게 이제 국경 엄청 없는 거대하네요. 네,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만든 거거든요. 음. 이게 뭐냐면은 언론인들이 이제 검열된 기사, 네. 그 독재국가 같은 데서 검열된 기사라던가 아니면은 사망한 그 언론인 네. 같은 사람을 이제 추모하는 비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이게 3월 12일, 이게 올해 3월 12일이었던가요? 네, 올해 3월 12일에 만들어가지고 공개를 했습니다. 엄청 커요. 엄청 크고. 진짜 엄청 크고 장엄하네요. 네,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네. 네, 내부가 이렇게 생겼고. 사진은 여러분들 못 보실 텐데 이게 인터넷에 마인크래프트 검열 없는 도서관 이렇게 쳐가지고 네. 검색을 하시면은 블로그 포스트나 뭐 기사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유튜브 영상도 있네요. 네. 빌딩 더 언센서드 라이브러리라 가지고는 짓는 장면을 이제 보여주는 건가 봐요. 와. 굉장히 잘 만들었고 저런 빛 같은 게 네. 구현이 되나 봐요. 마인크래프트에서. 이거는 아마 조명? 네. 그 프로그램 같은 걸 깐 걸 것 같아요. 에드온이라고 해가지고 그 마인크래프트도 모드가 몇 가지 있거든요. 네. 모드 같은 걸 깔면은 좀 더 광원 같은 걸 좀 더 예쁘게 표현할 수 있는 광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쓰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네. 와,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이 요거는 뭐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 동물의 숲이 네. 이제 이것도 올해 나왔던가요? 동물의 숲이? 놀러와요 동물의 숲이라고. 그렇죠, 네. 모여봐요 동물의 숲이라고 이제 동물의 숲 게임이 나왔죠. 네. 근데 이거를 홍콩에서 이 게임을 해가지고 그 자기네 그 국기라든지 네. 홍콩 국기라고 하나요? 뭐라고 해야 되지? 홍콩 깃발, 네. 그 꽃 모양 깃발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이제 게임 안에서 이제 그려가지고 내건다든지 또 광복 홍콩 시대혁명이라고 이게 그 홍콩 시대에서 쓰는 문구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장식을 쓴다든지 해가지고 게임 안에서 시위를 펼쳤어요. 호호. 네. 그래서 중국에서 이 게임을 다 이제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차단을 해버렸어요. 네. 저런. 네. 이 이야기도 유명한데 하스스톤이라고 블리자드에서 만든 카드 게임이 있죠. 네. 그 와우 워크래프트 기반으로 세계관 기반으로 이제 카드 게임을 만들었는데 이 e스포츠 경기 중에 네. 이제 프로게이머 블리즈청이 이제 대만 사람이었던가요? 그랬던 것 같아요. 홍콩 사람이었던가 대만 사람이었던가 그랬는데 네. 이제 국제대회 인터뷰를 하던 도중에 이제 광복 홍콩을 외쳤어요. 네. 그 경기를 중계하던 사람들도 대만 사람이었나 그랬는데 홍콩 사람이었던 거예요. 홍콩 사람이었는데 네. 사람들이 이제 가만히 이제 고개 숙이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 게이머들이랑 그 인터뷰를 진행한 사람들? 네, 네. 게이머들이랑 이제 중계진들을 전부 이제 블리자드에서 뭐 정치적인 거에 참여를 했다 이래가지고 다 출진 자격을 박탈한 거예요. 그랬더니 전 세계에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했어요. 그 굉장히 사이트에서도 네. 사이트도 많이 불탔습니다. 맨날 이제 그 블리자드 게시판에 막 도배가 일어나고 막 이제 시진핑 욕하는 글 같은 거 올라오고 네. 이러면 차단당한 막 이렇게 비꼬고 이렇게 해가지고 블리자드에서 징계 수준을 완화를 좀 한 일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실제로
그 아까 그 하이스코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게임에서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현실 세계에서 모여서 단결을 하고 네. 뭐 서로 도움을 주고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그런 네.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게 좀 게이머로서는 좀 약간 뜻깊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네, 오늘 이렇게 게임에 대한 다양한 얘기 네. 책을 소재로 해가지고 해 보았습니다. 엔딩북에 해주세요라는 엔솔로지였고요. 엔솔로지 자체도 참 재미있으니까요.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네. 재밌게 읽었고 네. 좀 다채로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네, 읽으면서 좀 많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좋았고. 그래서 사실 김보영 작가님이 게임 시나리오 라이터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 책에 실린 작품 읽으면서 7인의 집행관이 되게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7인의 집행관이 좀 게임 감각이에요. 내용이.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무슨 뜻인지 딱 이렇게 감이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7인의 집행관. 네, 7인의 집행관인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영업을 좀 하고 네. 네, 좋은 작품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럼 저희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그럼 방송 여기서 저희 마치고. 저희 방송은 팟빵, 파티, 유튜브, 아이튠즈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에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댓글이 저희에게 큰 기쁨이 되니까 네, 댓글이나 감상 아무거나 저희 메일도 있어요. 메일도 survivalorsfkit@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읽고 다 소문자였나요? 네, 다 소문자입니다. 네. 저희가 방송에서도 소개해드리고 네. 그리고 기쁨의 춤을 추겠습니다. 여러분이 안 보이시겠지만 보실 수는 없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방송에서는 뭐 하기로 했었죠? 다음 방송에서는 부산행과 반도 네. 두 가지 작품을 다뤄볼 겁니다. 참 화제가 되고 있는 망작이라고 화제가 되고 있는 반도라는 영화. 뭐 엄청 망작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약간 평작 정도 아닌가. 그리고 그 전편인 부산행에 대해서 저희가 연상호 감독의 이 두 영화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인가요?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에 만나요. 바이바이.